벼세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연 금융위기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평생 애써 모으신 소중한 자산, 안전하게 지켜내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귀한 돈을 노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전장은 다름 아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심장, 바로 미국의 금융 시스템 속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머리를 채우는 정보가 아니랍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시니어 세대 여러분의 자산 안전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일 테니까요. 저희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산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함께 찾아볼 겁니다. 과거의 아픈 위기들을 통해 미래에 닥쳐올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내다보고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마치 역사의 거울을 통해 미래를 비춰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과연 금융위기란 무엇이며 왜 이토록 미국 경제 역사 속에서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을까요? 우리는 금융위기를 단순히 경기가 잠시 나빠지는 경제 침체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에서 개인과 기업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야말로 금융전쟁과 다름없는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지만 그 결과는 실제 전쟁 못지않게 참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 옛날 1929년 대공황의 그림자를 기억하시나요? 월스트리트가 패닉에 휩싸이고 수많은 은행 앞에 저마다의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던 모습, 그리고 파산 경고문이 거리에 나붙었던 참혹한 풍경을요.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사진이나 기록을 통해 그 당시의 절망적인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 그것이 바로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였죠. 그렇다면 현대의 금융위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복잡한 금융 차트 속에서 수많은 숫자가 쉴 새 없이 오르내리고 전 세계의 자본이 눈 깜짝할 새 이동하는 초고속 시대에서도 위기의 본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정교하고 은밀하게 다가와 우리의 자산을 위협하죠. 평화로워 보이던 시장이 한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파도가 해변을 덮치기 전에 고요함과도 같습니다. 이 고요함 뒤에 숨겨진 파괴적인 힘, 그것이 바로 금융위기의 진짜 얼굴일 겁니다. 미국의 금융 역사를 되짚어보면 크고 작은 위기들이 마치 주기적인 현상처럼 반복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최근의 여러 불안정한 경제 상황까지 우리는 위기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버린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 익숙함이 오히려 경각심을 무디게 만들고 다가올 위험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건 아닐지 한 번쯤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불운일까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구조적인 문제나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위기의 배후에는 어떤 설계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시스템과 인간의 탐욕이 어떻게 결합하여 이 거대한 금융전쟁을 만들어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금융위기가 과연 단순한 불운일 뿐일지,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일지 깊이 고민해 보았죠.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심층적인 답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이 거대한 금융전쟁의 배후에는 어떤 설계자들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 실체는 다름 아닌 시스템의 맹점과 진간의 탐욕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힘이 결합된 결과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는 마치 거대한 댐이 갑작스레 무너져 내리는 참사와 같습니다. 댐 자체가 약해지는 시스템적 결함이 있었고 동시에 그 댐의 허용치 이상의 물을 채우려는 인간의 욕망이 과도하게 작용한 것이죠.
규제 완화라는 명목 아래 금융시장의 안전장치들은 하나둘씩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튼튼한 방파제를 허물어버리는 것과 같았달까요? 이와 함께 그 누구도 완벽히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하기 짝이 없는 파생 상품들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품들은 서로 얽히고 설킨 거미줄처럼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덮으며 그 안에 어떤 위험이 얼마나 깊이 숨어 있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죠. 마치 바닥을 알 수 없는 흙탕물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는 것과 같은 혼란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끝없이 부풀어 오르는 부채 버블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었습니다. 빚을 내서 또 다른 빚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구조가 만연해지면서 금융시장은 점점 더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게 된 겁니다. 이런 시스템적 허점은 인간의 본능적인 탐욕과 결합하며 상상 이상의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면서 금융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무모한 투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가져올 파국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애써 눈 감고 오직 눈앞의 수익만을 쫓아 달렸던 거죠. 마치 위험한 도박판에서 남의 돈으로 아무렇게나 베팅하며 스릴을 즐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설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일 겁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도 집을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났습니다. 은행들은 이런 부실 채권을 여러 개 묶어 복잡한 파생 상품으로 재포장하고 이것이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미끼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대량으로 팔아넘겼습니다. 마치 썩은 사과와 싱싱한 사과를 한 상자에 뒤섞어 담은 뒤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해서 파는 것과 다름없었죠. 처음에는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었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집을 팔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집값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했고 급기야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수많은 주택들이 은행에 차압당했습니다. 이때 리먼 브라더스 같은 세계적인 거대 투자은행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은 한순간에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죠. 월스트리트의 화려하고 번쩍이는 간판 뒤에는 평범한 수많은 사람들의 피눈물과 절규가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금융 엘리트들의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잘못된 결정과 무분별한 투기는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보금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가족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절망에 빠진 가장들, 그리고 어렵게 모은 은퇴 자금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시니어 세대까지 그 피해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깊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파도는 대서양을 건너 전 세계로 퍼져나가 수많은 국가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말았죠. 이 모든 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분명 위기를 설계한 이들이 있었고 그 설계는 시스템의 허점과 인간의 탐욕이라는 재료로 치밀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금융위기는 단순히 숫자가 오르내리는 차트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소중한 일상을 파괴하고 아름다운 꿈을 앗아가며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잔혹한 현실이죠.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러한 위기가 더욱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점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보고 우리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그 취약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번쩍이는 간판 뒤에 숨겨진 탐욕의 그림자는 특히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는 시니어 세대에게 더없이 잔혹한 현실로 다가오곤 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그려왔던 평온한 노년의 꿈이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 앞에서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렇다면 왜 우리 시니어 세대가 이러한 금융위기에 이토록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들을 지금부터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시간이라는 매우 중요한 요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혹독한 자산 손실을 겪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긴 시간과 여러 번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주어지지만 은퇴를 코앞에 두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는 재기할 만한 물리적인 여유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장이 다시 회복되기를 그저 막연히 기다릴 수만은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우리 시니어 세대의 자산 구성이 가진 특성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은퇴 자금을 연금, 부동산 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예금 등 한정된 자산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시는데요. 하지만 금융위기가 닥치면 이처럼 견고하다고 믿었던 자산들마저도 그 가치가 급락하거나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모아 일궈온 집 한 채의 가치가 반토막나고 믿었던 연금 기금이 흔들려버리는 경험은 그야말로 깊은 절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보 비대칭성과 위기 상황에서의 위험 회피 성향 또한 시니어 세대의 주요한 취약점으로 작용합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최신 경제정보에 뒤처지기 쉬운 것이 현실이죠. 게다가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는 자연스러운 심리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조급하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달콤한 유혹으로 위장한 사기성 투자 제안에 쉽게 넘어가버리는 안타까운 표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한 금융위기는 우리 시니어 세대의 평범한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까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현금 손실입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 굳게 믿었던 연금 펀드가 예상치 못한 시장의 급락과 함께 속절없이 줄어들고 그 결과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현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일 겁니다. 통장에 찍힌 초라한 잔고를 보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평생을 바친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듯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자산 가치 하락은 그야말로 시니어 세대에게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평생 일궈온 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이자 유일한 자산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는 순식간에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주택 가치를 급격히 하락시킵니다. 은퇴 자금으로 활용하려 했던 집값이 반토막 나거나 심지어 소중한 보금자리가 경매로 넘어가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나아가 재취업의 어려움은 시니어 세대를 더욱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곤 합니다. 젊은 시절 쌓아왔던 풍부한 경력과 지혜가 무색하게 급변하는 현대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일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특히 경제위기 때는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대폭 줄이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때문에 시니어분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길은 더욱 험난하고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죠.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물질적인 손실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평화롭고 존엄한 노년을 꿈꾸던 분들은 갑작스러운 좌절감과 함께 깊은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봐 미안해하고 평생 지켜온 자존감마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도 부지기수이죠. 존경받아야 할 시기에 경제적 압박감과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잔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금융위기는 시니어 세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하지만 금융위기는 시니어 세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마냥 절망만 할 수는 없겠죠. 위기가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 자신과 소중한 자산을 현명하게 지켜낼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 경험과 전문가 지혜를 바탕으로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가장 먼저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는 지혜로운 격언처럼 자산을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하는 분산 투자는 필수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금 같은 안전 자산에 골고루 분산하면 특정 자산 급락 시에도 전체 손실 폭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요. 시니어분들에겐 변동성 큰 투자보단 안정적인 배당이나 이자를 기대할 수 있는 자산 비중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충분한 현금 유동성 확보는 위기 상황에서 생명줄과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에 귀한 자산을 헐값에 팔 수 있죠.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 현금을 예비 자금으로 마련하고 언제든 인출 가능한 안전한 계좌에 보관해야만 합니다. 또한 위기 시에는 불안 심리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시니어분들은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더욱 취약하죠.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이나 원금 보장을 내세우는 유혹은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세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모든 제안은 신뢰할 전문가나 기관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절대 서두르지 않는 침착함이 당신 자산을 지키는 필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정보 습득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금융전쟁에서 승리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변화하는 경제 상황과 정책, 투자 트렌드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지식을 쌓고 스스로 판단할 힘을 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될 테니까요. 결국 금융전쟁은 끝없이 반복될 테지만 우리가 무지한 채 당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를 가르쳐 주잖아요.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는 바로 삶과 철저한 준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과거의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언제든 닥쳐올 수 있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특히 고령화 시대의 시니어분들의 경제적 독립과 삶의 질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정과 번영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당신의 노년은 지혜와 현명한 준비로 충분히 아름답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금융전쟁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가장 기만적이었던 금융사기 사건들을 깊이 파헤쳐 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